9월 20일 JBC 뉴스입니다. 어제 말하기 전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70일째입니다. 이걸 놓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70일째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정가원 목사 이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자유보수파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자해 방송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우리 평소에 이제 그래도 한 10,000명 이상은 돌파하는데 하루 지나면 10,000명 이상은 돌파하는데 지금 그 방송 한 4,000명도 안 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대가 안 봤다든지 또 자유우파 전통 자유우파 국민들이 또 이걸 또 이제 안 봤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도 제보고 이제 어제 누가 이런 말 하더구만요. 이거 이제 JBC 뉴스가 이제 정가원 목사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참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어요. 최근에 이제 허평한 장군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이 병무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휴가 규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휴가 규정에 한했습니다. 절차와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허 장군이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허 장군을 막 사자와 공격을 하고 또 이제 뭐 유진유 의원 그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서 이제 좀 치료를 받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미 상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들 관련해 했더니 또 막 그냥 그거를 공격을 하고 어째 갈까요? 예? 이 정가원 목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또 뭐 JBC 뉴스가 뭐 정가원 지지가 됐니 어떻니 요즘에 논조가 지금 우리 공화당 정선이 어떻니 JBC 뉴스 이제 나 보지 않을 거다 이러는데요. 보지 마세요. 저는 그 관련해 가지고 아이고 막 JBC 뉴스 봐주세요라고 저는 업주 안 합니다. 어차피 뭐 볼 사람은 보고 이 본다고 구독해놓고 안 보는 거와 구독 안 하고 안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구독자가 빨리 몇십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개의치 않습니다. 구독자가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오늘 아침에 그 엄지학 TV가 참 제가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면 그냥 그 쇼파 혹은 밖에 풍경 하나 찍어놓고 그냥 한 2시간 이상 방송해도요 한 100명 이상 들어옵니다. 100명 이상. 그러니까 음악만 틀어주고 어서 오세요 홍길동 선생님 이라고 구수한 게 어떤 그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쎄 빠지게 이래 방송을 하면 뭐합니까? 방송을 그냥 저도 요 뒤에 음악이나 틀어놓고 쿵짜자 쿵짝 그래야 되나. 그래야 욕도 안 들어먹죠. 이게 뭐냐면요. 뉴스를 하는 사람들은 전달자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 허평한 장군을 왜 제목을 그렇게 절차와 규정에 문제없다라고 왜 그렇게 제목을 달았냐고 또 시비 붙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제목을 다는 것은요. 이제 사실 제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고 언론에서도 이제 제목을 다룰 때 소위 사장단들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타치를 못합니다. 편집국에 타치를 못해요. 그날 그 허 장군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요. 물론 이제 이 추미애 관련해 가지고 투쟁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쉬운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목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절차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다 떠들어 있는데 허평한 장군은 거기에 대한 절차 문제가 없다. 그게 제목이 아니면 뭐가 제목입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는 것들이죠. 그날 허 장군의 이 인터뷰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목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반발도 나오고 왜 고춧가루 뿌리냐 이러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알고 덤비는 거와 모르고 덤비는 거는 차별이 납니다. 모르고 덤볐을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지금 꽃갱이를 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다치면 누가 다칩니까? 조원진 대표가 다치는 거예요. 조원진 대표가. 허평한 장군은 아마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공화당에서 모든 명예훼손이라든지 다 법적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저씨 아줌마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 외에는 관련해가지고 뭐 3일 휴가 연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는 허 장군이 이거는 밝혀야 될 문제다. 이것은 국민적인 의혹을 살만하다라고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규정과 절차에서 군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관련해가지고 누군가가 또 다른 압력을 보이지 않는 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밝히고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그 신원식 장군이 신원식 의원이죠. 이 양반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쟁점에 몰려 들어가지고 쟁점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괜히 뭐 남이 어디 간다 해가지고 따라갔다가는요, 지금 형국의 시국은요, 우당탕탕 하고 뭔가 팍팍 터질 것 같지만요, 그 발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로 말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가요. 저는 좌파의 특징과 특성 그리고 좌파들의 본질과 또 실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저들은 그냥 안 있습니다. 딱 각골이 메고 딱 앉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SBS 바로 추미애 쪽에서 고발하는 거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제기했던 그 당시 카츄샤 대대장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을 또 고발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것들요,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들이 만국이 조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적인 지금 고소를 하고 있고요. 또 누굽니까? 또 그 윤미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결국은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현재 충견을 다 만들어 놓았겠습니다.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그 피해는요, 순수하게 진실을 외쳤던 정의를 외쳤던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라는 부분들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동으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아마 우리도 거짓 선동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데 거기 하기 위해서는 그 거짓 선동을 할 수 있는 언론이라든지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국민이라든지 거기에 또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 보수 자유우파가 뭉치고 서로가 단합되고 힘이 있을 때 그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치고 나는데요. 여기 뒤에 뒷걸음치고 여기서 치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별 볼 일 없다 하면 철수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앞장선 사람들만 개피 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지금 보수 우파의 현 주소고 JBC 뉴스는 그런 현 주소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지적합니다. 투쟁해라 이겁니다. 하려면 해라. 그리고 뭐 10월 3일 개천절표도 하려면 해라 이거야. 그런데 당신들 비겁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리더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해내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서 모든 책임이 지금 내가 다 지고 있다. 조원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고 또 법정에 출두하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구속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 깜빵에 갔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할 필요 없다. 저들은 지금요, 봄철에 완전히 도마뱀 독사입니다. 독사 딱 대갈바위 딱 올라가 있고요. 한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JBC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비판을 받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연해가지고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석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부분들은 그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정가원 목사가 전 목사가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 다 모릅니까? 그거 다 알아요. 그거요. JBC 뉴스만큼 이 정가원 목사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공격한다 해가지고 비방했던 사람이 비난했던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방송이 그게 대해서 정가원 목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게 대해서 진짜 뭐 그게 지적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래 살 겁니다. 오래. 아마 이 정권은 정가원 목사를 빼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유보수파들이 정가원 목사에 대한 석방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은요. 무대 위에서는 싸워도 되는데 무대 뒤에 돌아서 가지고 내려가는 뒤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총칼을 거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뭐 정가원 목사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JBC 뉴스는요. 그 사람이 구속된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그 사람에 대한 지난 과거에 대한 잘못들, 그 사람이 구속이 예를 들어 뭐 행정죄로 들어갔다든지 뭐 다른 혐의가 있어 들어갔다 모르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과 대응하다가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독재의 재수감이기 때문에 JBC 뉴스는 그분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방송 제목을 달아놓고 웬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아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요. 우선적으로는 JBC 뉴스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이 화두되는 문제를 화제가 되고 또 그게 논란이 되는 문제를 먼저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시부리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 얘기를 서서히 해볼까요? 또 뭐 불만이 있습니까? 또 뭐 저기 그 일요일인데 뭐 오늘 일요일 날 제가 아침에 그 등산 갔다 왔어요. 등산 갔다가 이제 왔는데 등산 갔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한 15km를 걸은 것 같습니다. 15km를 걸어가지고요. 근데 오늘 화면이 뭐 이래 축축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얼굴도 제가 사실 안 씻었어요. 얼굴도 안 씻고 그냥 이제 옷만 사무실에 와서 갈아입고 이제 방송하는데요. 뭐 좀 칙칙합니다. 칙칙한 거 뭐 제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뭐 예전에 뭐 방송한다 해가 사람들 뭐 얼굴에 뭐 바르가는데요. 저는 막 그런 거 있는 그대로 우리 저 엄지아기 위원장님 말처럼 아무 때나 방송. 오늘 날씨 참 좋더라고요. 날씨 좋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쭉 돌고 한 3시간 돌았나? 3시간 한 돌은 것 같습니다. 3시간 돌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실 머리를 비워야 되는데요. 이 돌아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 차기 서울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또 부산시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막 이런 문제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차차기, 이제 내년, 후내년 3월에 벌어지는 이 차기 대선, 이제 이 전초전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것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또 우리 공화당은 현재 이 서울시장 후보를 누굴 내야 되는가. 왜냐하면 얼굴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내야 되고. 뭐 예전에 이제 저기 서울시장 후보는 인지연 지금 이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이 이제 출마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또 조원진 대표가 이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우리 공화당 이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부에 나오고 있고
그것은 뭐 이 조원진 대표와 또 우리 공화당 지도부와의 의견과 관계없이 뭐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 일부 당원들은 아닙니다, 지금 조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할 때 아닙니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출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아마 조만간 이제, 왜냐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 그 인민당 거기도 여전히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철수, 윤희숙이, 또 뭐 홍정욱이, 또 김동연 전 재경부 장관, 뭐 이런 자들이,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초대 장관을 역임했지만요, 이런 자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거론되고 있고, 아마 대진표가 조만간 이제 점점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이 최근에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요, 김진태 의원이 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염두에 두고 뭐 사무실을 오픈했는지 아니고, 서울 강남가, 또 이 강원도 춘천에, 강남에 또 정치 관련 문화연구소 이 사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또 오픈된 이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 또 예전에 이제 자유보수 우파 인사들, 또 거기에 대한 색채가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전직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형성시키고 있고, 또 한편 또 뭐 이 김무성이 마포 포럼, 마포 거기는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 약 60여 명이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축이 있을 거예요. 원내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있는 거고, 원내에는 마포에 있는 마포 포럼이 있다. 이 두 가지 힘이 이제 전반적으로 위장기회주의, 이 좌파 우파의 어떤 그 어떤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뭐 지금 현재 이들도 모두가 자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도 후보를 내야 된다, 누구를 거론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마포 포럼 이자들하고 국민의힘은 서로의 어떤 그 같은 의견 일치를 볼 거예요. 여기 뭐 수장이 예를 들어 김무성이, 지금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인데요. 김종인은 어째 보면 바지 사장 아닙니까?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이 바지 사장을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등 사탄파들입니다. 김무성과 유승민 등 사탄파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와중에 있을 수도 또 유승민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름도. 왜냐하면 이제 이 출마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들은 이 자기 본 정치인들이 내가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된 건 없습니다. 이런 게 된 게 없고, 이제 어떤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자천반 타천반 해가지고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JBC 뉴스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릅니다. 서병수, 부산진에서 이번에 이제 당선됐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출마에 대한 강력한 하나의 그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고, 또 여기엔 박형준이 지금 이 보수대 통합이라든지 오늘날 이 지금 이 야권이 관련해 가지고 이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엔진을 가동시켰던, 엔진에 그 윤활유를 넣었던 박형준이가 지금 또 부산시장을 출마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고, 또 이번에 그 부산 남구에서 출마해서 떨어졌던 그 이현주 의원도, 이현주 전 의원도 지금 부산시장 출마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에는 벌써 거론되는 인물들이 한 10여 명이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 공화당은 누가 나갈 것이냐라는 것들, 누가 나가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이 추석이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지나면 전반적으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제 이 정치권 모든 것들이 그걸로 다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되면서 또 이제 차기 그 대선 관련해 가지고도 또 이 얘기가 집중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어떤 이 그 현재의 이 정권은요, 점점 국민들로부터 묻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권력이 형성이 될 것이고, 신권력들, 새로운 신준 하나의 권력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계기로 노는데요. 저는 이제 뭐 다른
뭐 후보를 다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 공화당에를 이제 하나 좀 집중을 해보면요. 우리 공화당에 과연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은 후보가 누가 나가면 되겠느냐.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서 누가 나가면 되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도 정당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혹은 또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 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선거는요. 가장 큰 빅매치입니다. 이 서울과 부산에서 이 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물론 짧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장이겠지만요. 근데 이 빅매치는 굉장히 큰 빅매치입니다. 그래서 이 빅매치에 예를 들어 정당을 표방했던 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빠져버리면요. 이것은 정당의 어떤 그 기본적인 힘과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조원진 대표도 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누가 나가느냐 이거죠. 우리 그 아저씨가 나갈래요? 우리 뭐 사회원 선생님 나가실래요? 서울시장 사회원 선생님이 뭐 나가시면 한 100만 표 이상 받을 수 있겠네요. 존악한 분 아닙니까, 그분? 누가 나갈까요? 저쪽에 있는 예? 저쪽 어디에 양천에서 사는 김 아주머님이 나가시겠습니까? 누가 나갈까요? 그것도 다 싫고요. 또 이 일반 사람들 그런다면 저 사람 서울시장감 아닌데 또 해가지고 막 몰려가가지고 그냥 비방하려고요. 그냥 무섭습니다. 누가 나가면 될까요? 예전처럼 다시 이제 인지현 후보가 나갈까요? 아니면 예? 벌써 조 대표는 대구 보궐선거에 나가야 합니다라고 대구 보궐선거 잡힌 데 있습니까? 아이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냥 입맛대로 이렇게 기업품 만들어 판나라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대통령 시켜주세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아이고 물론 이게 대구 보궐선거나 나가지고 조 대표는 어떻게든 지금 원내에 진출하는 게 이제 목표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공화당이 누가 나갈까요? 누가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누가 할 것인지 이 엄지학 울산 이 원장님 서울시장 올라와가지고 부산시장 출마하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그러면 엄지학 이 원장님 도와드릴까요? 예? 누가 한번 그런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엄지학 위원장님 사회원은 자격 미달입니까? 제가 볼 땐 사회원 선생님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국가 간이 투철하고 말씀 잘하시고 또 JBC 뉴스 제일 처음 애청자 전화를 받습니다 하면 항상 1받답니다. 요즘에 또 JBC 뉴스에 제일 1받따라 들어오시는 분이 사회원 선생님입니다. 사회원 선생님. 예? 한민호 본부장님요? 누가 조원진 대표님은 청와대로 가실 분이다. 홍보라 시키라고요? 이렇게 이제 박태우, 한민호, 인지연 등 하여튼 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동네 잔치 아닙니다. 동네 잔치, 동네에 모이고 있는 한갑잔치, 고이잔치를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닌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말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이 문제를 대해서 이제 공론화를 해보자 이런 거죠. 공론화 해가지고 뭔지 모르게 이제 이 공론화는 뭐냐면 흥행이 돼야 되겠단 말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도 지금 못하는 정당이 있고 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시장 후보 누구 놓더라도요 언론에서 기사 한 줄 안 나옵니다. 결국 이 시장 선거라는 것은 선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론의 홍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PR이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화당에서 홍길동, 이길동, 삼길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한 줄도 더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중 있는 인물들, 자, 비중 있는 인물을 이제 하다 버리니까 조원진 대표가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일부 당원들입니다. 지금 일부입니다. 일부 당원들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또 일부에서 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제 생각은요 조 대표님이 나가야 되고요 조 대표님이 나가가지고 한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막 해야 됩니다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조원진 대표가 낙선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또 조원진 대표가 아주 낮은 표를 얻었다 그러면 또 우리 공화당이 현주소를 볼 것이고 또 저들이 또 씹을 것이고 더욱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조원진 대표가 나갈 경우에는 자칭 굉장히 자유우파들은 큰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긴장. 무엇이냐면요. 역대 지금 현재 지금 자살했던 박원순이가 당선된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지금 현재 이 야당 보수로부터는 7, 8% 정도 앞섭니다. 7, 8%. 지금 이 서울시장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의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따블당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청장도요. 지금 현재 이 서초 구청장 빼놓고 전부 따블당이 갖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에 대해서 지금 미통당이 사실상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서울시의회도 거의 80% 이상이 따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박원순이라는 자가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이 보수파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저는 그야 말 그대로 착각이고 환상이라고 봅니다. 좌파들을 아직도 잘 모르는 착각들, 좌파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착각들입니다. 이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권력을 잡고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입니다. 저들은 노무현이 자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정권을 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예방주사를 이미 아주 거대하게 맞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기 서울시장은 결국은 이들의 어떤 것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환상은 착각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박빙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차기 서울시장에서는 진짜 큰 표차로 나면 3% 정도 아니면 1% 내에서 선거가 갈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차기 선거에서는요, 조원진 대표가 출마했을 경우에는 조 대표는 3% 이상, 5%까지 그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캐스팅 보드를 딱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자, 결국은 이것이 우리 공화당을 잡지 않고서는 우리 공화당과 서울시장 통합을 하지 않고는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야권이 패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조원진 대표가 이제 출마를 했다는 전제하면요. 조원진이 역적이다. 우리 공화당 해체하라. 그리고 출마 포기하라. 망칠 것이냐라고 소위 지난 4월로 총선 전에 서경석 이하 그런 어떤 이 아주 기회주의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다른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조원진 대표 압력을 놓고 조원진 대표를 그냥 아마 우리 공화당을 보수의 어떤 원흉으로 패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지난 총선에 있었어도 우리 공화당이 0.74%밖에 못 얻으면서 우리 공화당이 고집을 피우고 보수대 통합을 반대했던 정당, 역적 정당이다. 개지랄 떨 겁니다. 개지랄. 조원진 대표가 출마했을 때의 장점, 그 개지랄들을 소위 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조 대표가 출마의 자체는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공화당의 잠재적인 힘과 보수파의 힘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큰 하나의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언론에서 한 줄도 다루지 않는 우리 공화당을 이제는 우리 공화당을 언론에서마다 다룹니다. 조원진 대표 후보 단일화할 수 있을까? 조원진 대표. 그럼으로써 이 소위 말하자면 상품이라는 것은요,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 대중에게 상품을 많이 선호해야 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국민들에게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이름을 알리고 또 조원진 대표에 대한 이름이 포사가 오르내린다는 것들이죠. 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결국은 2022년 차기 대선에 있었어도 그것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 방법을 가져가느냐. 저는 그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이 계산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 밝혀버리면요, 아마도 이제 이 작전상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머무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원진 대표의 카드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자유보수파들, 특히 우리 공화당 분들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았습니까? 저들이 10년 다 했습니까? 결국 이런 말을 있대죠. 야, 이 병신아, 그러면 너가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조원진 대표를 지지해라고, 이 병신아. 역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체죠? 왜 지금 조원진이라는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그 통합에 희생양이 돼야 되고, 너거는 대마기 때문에, 너거는 큰 놈들이기 때문에, 너거는 괜찮고, 왜 안철수라는 새끼가 조원진 대표 밑에 와서 통합을 못하느냐? 왜 예를 들어 유니스가 의원이 들어오지 못하느냐? 왜 김종인이라는 쓰레기가 못 들어오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여기서 이제 항상 얘기했던 위장과 기회와 위중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것은요, 앞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뒤에서는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합니까? 개찌랄 뜹니다. 이것은 밥그릇이거든요. 밥그릇은 무엇이냐면 권력과 명예와 그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예를 들어 안철수란 개쓰레기가 서울시장을 된다 합시다. 안철수 개쓰레기나 되나, 지금 더불당에 있는 예를 들어 제2, 제3의 후보가 서울시장 예측되는 후보가 되나,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차이점 3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김종인이라는 자, 지금 이미 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은요, 좌파 2중대, 3중대 됐습니다. 그 좌파 2중대의 최대의 악질은 바로 뭐냐면 안철수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이름이 거론되고 안철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던 윤희숙 지금 의원 또 거론되고 있고요. 윤희숙 의원에 대한, 초선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초선 의원이 거기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김무성이 등 마포 포럼에 있는 60여 명의 눈도장을 바다에 찍어야 됩니다. 또 김종인 등 사탄파들의 눈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충성맹세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꼭두가시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제가 예를 들어 시켜놨는데 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자리에 어떤 꼬맹이를 앉혀놨는데 저놈이 자리에 앉혀놔도 했더니 얼굴 납작 바뀌고, 예를 들어 안철수라는 쓰레기가요, 정말 예를 들어 뭐 김무성이 얘기를 잘 듣고 유승민이 얘기를 잘 듣고 또 김종인이 얘기를 잘 듣고 기타 또 조영이 얘기를 잘 들었다. 그런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안철수 할 겁니다. 근데 안철수는 지 나름대로 내가 중도 색깔이 있습니다 이라고 시부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 앉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요, 이 패 죽일 수도 없고, 결국은 말 안 듣는 이런 쓰레기들이 또 문재인이하고 한패 돼가지고요, 또 보수파를 괴멸시키고 내 나름대로 중도 정치를 하겠습니다 철수 짓거리 하면요, 이거 골아픈 거거든요,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충성 맹세가 가능한 자들, 그리고 이들의 어떤 꼭두가시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우선적으로는 서울시장 후보든 부산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매치들가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하나의 또 싸우고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이 소위 전부 다 비중급 있는 인사들이 나오는 서울시장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자체가 소위 약체가 넣어버리면요. 약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적인 지지입니다. 국민적인 지지와 인지도, 국민적인 지지와 인지도에서 약한 사람이 놓아버리면 결국은 이들의 빅매치에서 우리 공화당은 열애병력이 되어버립니다. 열애병력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도 저도 못하기 때문에 차기 서울시장에는 우리 공화당은 빅매치에 나설 수 있는 그 비중감 있는 인물이 나서야 된다라는 게 이제 JBC 뉴스의 생각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평한 장군님도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허평한 장군님도 역시 이제 비중 있는 인물이죠. 또 뭐 전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 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모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평한 장군님 노는데, 허평한 장군님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뇌경색을 지금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거고, 또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허평한 장군님이 이름이 거론된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이 다양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들이 된다라는 측면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장 선거에 나가는 것들은 매일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건강이 뒷받침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든 또 차기 대선 후보든 간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에서 당원들로 돈을 받아가지고 당비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은요, 진짜 말 그대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월급 예를 들어 100만 원 타와가지고 거기에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말 그대로 빠둥빠둥하게 살고 있고, 밖에서 소고기도 못 먹고 그냥 집에 삼겹살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 자체로 만족을 느끼는 이런 식의 어떤 인데요. 우리 공화당도 어찌 보면 그런 가정의 형태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줬던 그런 당비 후원금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짜 쓰고 해가지고 또 빠당빠당 다음 달 빠동하고, JBC도 마찬가지거든. JBC도 뭐 후원 받고 다음 달 되면 야, 또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다음 달은,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요, 야, 이제 한 달은 이제 그래도 뭐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을 유지하고 또 나도 뭐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또 다음엔 또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엔 내가 어떻게 또 한 달 버티지, 이런 식의 한 달 어떻게 버티지, 이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자금입니다. 자금. 이 선거를 출마한다, 누구를 출마하기 전에 우리 공화당이 이미 눈앞에 와가지고 서울시장 출마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얼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기보다는요, 철두철미하게 바로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아야 된다. 이게 자금은 소위 민초들의 어떤 그 고사리 손으로 내는 그 돈, 이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굵직굵직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놔야 되고, 이 두 가지죠. 이 굵직굵직한 인물을 영입시키는 거와 굵직굵직한 돈을 모금해가지고 돈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바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 또 자기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4.15 총선 전에 이제 전국을 한 1,500km를 제가 다니면서 우리 공화당 후보들을 다 만나서 릴레이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들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꽃간에 먹을 거 많으면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런데 라면만 먹고 다니고, 라면만 먹고 빵 쪼가리만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피켓들이 힘이 납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건영 후보
또 그 4.15 총선 전에 사무실 갔어요. 부산 해운대. 9시쯤 되니까 한건영 후보 막 배고프다고요. 사발면에 그냥 떡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떡을 갖다 놨는가 봐요. 사발면에 떡을 막 확 먹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사발면과 떡을 먹더라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순간 이거 여유 있게 야참 참 정도 먹을 때면 이게 하나의 주식이 돼 버리면요. 비참하거든요. 막 돈이 없고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요. 선거에 출마하는 순간 떨어진다라는 낙담과 돈이 없다라는 낙담과 조직이 안 된다는 낙담, 이런 낙담들이 다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결국은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7개월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 공화당이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자금을 얼마만큼 축적하느냐는 문제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적포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로부터 1억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해가지고요. 좋다고 아차라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이거는 비스켓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제가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가지고 후보에 대한 출마에 대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우리 공화당이 100만 당원을 확보해라.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그 진성당원을 확보한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 공화당은 큰 하나의 돌풍과 태풍의 눈으로 차기 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딱 고개를 들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는요. 우리 공화당 내가 입당해가지고 당원이 됐지만요. 내가 출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서병수를 찍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안철수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엄청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체가 또 확산되고 놀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자들도 그런 분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흥행과 어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입김들 얘기들이 마구마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의 어떤 차기 지금 현재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누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름을 거론하고요. 그 이름 거론하는 것들이 당원들끼리 얘기하고 서로가 또 거기에 대한 투표도 붙이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당이 그런 게 살아 움직여야죠. 살아 움직이면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정당 출마하는 데 있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입장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지금 볼 때 우리가 안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4.15 총선 때 입장 표명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가는 자들 보면요. 대부분 이장 우파, 기회주의자 모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거기에 따르는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적 부분들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 초선 의원이 저런 이 사기꾼 위정된 아주 기만적 인간들이 덕실거리는 또 현재 이 서울시를 장악했던 따블당 또 좌파들이 전체 다 잡고 있는 각종 강공서 모든 것들을 윤희숙이라는 여성 의원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퀘션 마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위 이렇게 하거든요. 소를 잡는 사람은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백정이 소를 잡듯이요. 좌파를 잡는 자의 1등 공신은 저는 조은진 대표라고 봅니다. 아주 이상적인 얘기지만 조은진 대표만이 그것은 저들과의 협력이 통해가지고 된다 아닙니다. 좌파들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그 힘과 그걸 가지고 완전 같이 승부를 거는 이런 분들이 좌파를 잡는 겁니다. 좌파를 잡기 위해서는 좌파를 잘하는 좌파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듯이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안철수 같은 자들이 나가면요. 이 대한민국 아마도 박원순이보다 더한
더한 이 서울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는요, 신뢰와 신용도 없는 말 그대로 삔쭉깐쭉거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JBC 유수는 안철수를 권하는 인간들을 다 쓰레기 취급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도 죄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지금 외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조은진 대표가 나왔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금 김진태 의원 또 전 의원이죠. 춘천에서 낙선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정치 재개 실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제 춘천에서 이제 강남동입니다. 강남동에 정치문화연구소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이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또 이 반문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의미에서 서울 강남에도 같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열었다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또 춘천에 열었다는 것은 춘천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의 정치적인 문제를 열면서 김진태 의원 또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진태 의원은 이 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직을 걸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데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이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개소식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진태 의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금 세규합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지난번에 낙선했던 친박 세력들,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런 의원들, 지금 이제 김무성이가 여기에 대한 마포 포럼을 만들었듯이 김진태 의원 또 김무성 어떤 반 김무성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진태 의원의 연구소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지금 서울과 춘천을 오가면서 자기 정치적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지금 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해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저는 큰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진태 의원은 지금 찻잔 속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김진태 의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지 세력들을 모으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의 이 야권 대선도요, 이런 식의 전반적인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야권 지금 이 보수 우파의 대선 후보들도 결국은 이런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트로트 경선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요, 결국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안 된다 비방을 하기 전에 한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서 이 사람 안 되고 죽이고 이 사람 안 되고 죽이면 결국은 뭐 보수 자유우파 경선, 태극기 우파 세력들 경선을 통해 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를 만들자, 누구 만들자 해놓고요, 이 사람 다 죽여버리면 누가 나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좀 이래 여유 있게 이 사람들을 좀 이래 안아주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넓은 아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뭐 과거의 을매기보다는요, 이런 현재의 미래와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 희망 속에서 그 근거에 대한 가장 큰 근원점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자기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결국은 탄핵 무효 세력들, 탄핵 찬성 세력들, 이 세력이 보수 우파에서도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넘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묻었자라고 했는데요. 뭐 항상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기 전에 그들이 묻힐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이 태극기 보수 우파들을 극으로 매도하고 또 극렬 멤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들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사람들을 극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들은 거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때의 거구들이 어떤 입장을 펼칠 것이냐, 거구란 표현에서 죄송한데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 자체, 탄핵 무효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과 탄핵을 찬성했던 묻고 가자는 그 세력 간의 보수 우파도 갈림이 올 것이다. 그러면 탄핵 무효의 전체적인 대표 주자가 바로 누구냐? 저는 조원진 대표나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김진태 의원, 또 거기에 대한 출마 이사입니다. 김진태 의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탄핵 찬성했던 그 세력들은 안철수나 뭐 윤희숙이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윤희숙 의원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찬성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결 구도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탄핵을 넘고 가기 전에, 그들은 이미 그 탄핵을 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 탄핵의 소용돌이 빠진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누가 좋으냐? 바로 따블당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따블당이 좋아졌을 경우에 이 따블당이 결국은 서울시장 당선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무효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 간의 어떤 획기적인 연대와 연합체와 혹은 이 통합을 이루느냐, 아마 이것은 물과 기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차기 대선으로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 와중에서 어부질이, 즉 이 따블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이 서울시장은 저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따블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구도로 간다 그러면. 그리고 부산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현주 의원, 서병수, 이 서병수 같은 자들은 완전히 기회주의 전형이거든요. 저는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같은 자들, 박형준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출마하겠다. 그럴 바에는 저는 이현주 의원이, 물론 이현주 의원이 탄핵 관련해 가지고 원죄가 있지만요, 그 이후 이현주 의원은 변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변신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쓰레기들보다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이현주 의원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탄핵 무효 세력들도 언젠가는, 조만간은 또 부산시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누가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엄지학 위원장 놓을 거예요. 뭐 김전분 위원장 놓을 겁니까? 기수, 장기수 놓을 거예요. 누가 놓을 겁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장 선거도 아마 우리 공화당도 상당한 비중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 신진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 있는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한판 대결 이 구도에,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요, 마라톤은 한 사람이 앞서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뛰어야 됩니다. 같은 딱 옆에 포커페이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같은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어야만 그것이 중계가 되고 그 그룹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에 쳐져버리면요, 그것은 딱 제외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 선거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은 결국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선거에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선거에서 살아남는 정당이 이기는 정당이고, 선거에서 살아남는 정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100만 당원. 그리고 그 100만 당원을 국민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저씨 어떻다 남들 비방하고 비난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한 명 더 만나가지고요, 입당을 시키고, 여러분들은 욕을 하지 마세요. 비방을 하지 마세요.
건전한 비판은요, 조직의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으로 욕을 하고 이러면요, 이것은 결국은 고립을 자체할 따름이고, 거기에 대한 욕에 대한 부메랑은 우리 공화당이 모두 맞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래 앉아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일 사람들을요, 나가세요. 왜 우리 공화당에 앉아 있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실컷 떠들고 다니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우리 공화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본인이 와서 하세요. 그러면요, 본인이 와서 뒤에서 시구렁 거리지 마시고요. 저는 대다수 당원들이 다 잘하는데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들이 결국은 그런 모기들이 모기 내부에 대한 퇴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외부에서 우리 공화당을 공격해도 퇴치를 못합니다. 내부 퇴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퇴치를 할 수 있는 분들요, 그런 사람들요, 나가래도 됩니다. 아, 우리는 이 사람 되면 탈당하겠습니다. 나가라 하세요. 정확하게 할 것은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탄핵무효를 외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과 복귀를 외치는 하나의 그 정당, 그 민초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 어떤 근본적인 가치와 지향점을 망각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요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되면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라는 사람들요, 내보내세요. 언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공화당, 아니 우리 공화당에 JBC수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공화당에 뭐 떡이 나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뭐 대단한 정당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저기 30년 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짱구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말로 지금 뭐 서울시장 나온다, 부산시장 나온다. 아이, 제가 뭐 예를 들어 미통당 뭐 지금 국민의당 누구 만나가지고요, 아이고 뭐 자기 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적당하게 나한테 뭐 후원이나 좀 해주세요. 뭐 등 얼마든지 딜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안 합니다. 그런 짓거리. 그렇잖아요. 뭐 왜 도와주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탄핵무효를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과 가치와 판단과 저의 가치와 판단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죠. 내가 우리 공화당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러면 그것을 외면하고, 난 지지 안 하겠다.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민초정당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고 맨날 첫날 싸우고 맨날 첫날 비방하는 이런 정당, 내가 뭐 한다고 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치의 기준은 결국은 가시밭길처럼 힘든 길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때가 되면요, 진실과 정의는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것이 진실과 정의의 지점은 한쪽에 박근혜 대통령과 한쪽에 여러분들과 한쪽에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제는 이 개돼지 국민에서 깨어났던 양들의 국민들이 하나의 뭉치는 그 시기가 올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비방하지 마세요. 일비일락 하지 마세요. 하나의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안다고 지금 현재 정강훈 목사를 석방하자 했나, JBC 뉴스도 이제 정강훈 목사 측에 갔다, 저 방송도 구독 취소해야지, 이런 분들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 방송 보지 마세요. 왜 봅니까? 그렇잖아요. 왜 여기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으면서 이 지금 천고마비의 계절, 이 좋은 날씨에 왜 여러분들 스스로 욕을 올립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조용하게 집에 가서 발 뜯고 자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해 주십시오, 저한테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저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요. 저도 받은 만큼, 저도 뭐 제가 어떤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이러는 거죠. 여기서 뭐 한다고 제가 어디 팔자를 고칩니까? 제가 권력을 탐합니까? 제가 어떤 명예를 탐합니까? 저는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내놓았습니다. 오직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무효와 이 전제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절대 살아남지 않다. 차기 대선, 차기 서울시장, 차기 부산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었던 서병수 같은 자들이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고 합니다. 부산시장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비겁한 자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열분하고 분이 나고 이기에 대한 분노를 하는 거죠.
보수 우파층에서 자유우파 국민층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잘못을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저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패싱입니다. 저는 관심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큰 데와 보다 더 이 대한민국의 이중 정당 좌파 정당과 이 국민의힘 인민의힘이라는 그런 정당과 싸워야 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 파쇼와 싸워야 되고 또 썩어 빠진 인간들과 태극기를 들었던 소위 원로라는 쓰레기들 또 거기에 기생했던 파리들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첩첩에 싸우는 자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요. 안에 내부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싸우면 결국은 그 안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시도위원장들 오늘 임명식이 오후 1시에 대구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지학 위원장도 오늘 내꾸다이 메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맡은 중축이나 중직할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큰 걸음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옵니다. 지금은 이 차에 기름이 떨어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만요. 그래도 진실과 정의의 물가 그 바다는 우리 국민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희망을 놓지 말고 천고마비의 계절 진짜 말 그대로요. 아주 넓고 마음가짐이 있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던데요. JBC 뉴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18일이 벌써 JBC 뉴스를 시작한 지가 만 8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10월 18일 날 앞두고 생일을 하자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생일 하면 되겠습니까? 생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부담 줄 수 있고 또 생일 하다 보면 또 아이고 JBC 뉴스에 또 후원 또 해줘야 되고 어떤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10월 18일 공식적으로 말하면요. 10월 18일 행사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다들 코로나고 다 했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 사진을 보여주면요. 저 만평이 언제 놓은 만평이냐면 지난 9월 9일 날 대구 매일신문 만평입니다. 못 믿겠지만 이번에도 진짜다. 이번이 고비다. 저 문뻥의 전형적인 저 얘기들을 만평을 그린 만평이 해가지고요. 제가 저 만평을 보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배꼽 잡기보다는 그냥 저 만평을 보고 정말 참 시적절하게 잘 그렸다라는 판단 하에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자, 어제에는 코로나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82명 났습니다. 82명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고비다. 또 이번에 이제 다시 문뻥이 서서히 추석을 앞두고 또 코로나 정치 또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또 10월 3일 날 또 집회 열리면 또 잡는다라고 기준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JBC 뉴스 오늘 9월 20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70일입니다. 1270일. 반드시 우리는 구출해야 됩니다. 이 좋은 가을, 이 좋은 날씨에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또 탄핵 무효가 되는 이날 이 대한민국은요. 이 하늘이 넓고 맑게 보일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암흑천지입니다. 저 암흑천지. 이 암흑천지에서도 결국은 빛은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한 희망 절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